아이고 준비. 음식까지.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인꼬 부부. 하지만 그렇게 삐딱하게 나오면 뭐가 좀 나아지나 보자네. 그만 좀 시키라고 전해. 또 시작이야. 알고 보니 직접 대화조차 하지 않는 원수지간. 대화단절 부부의 속사정은 진짜 사랑 리턴즈 3 대화단절 가족. 잠시 후 계속됩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아파트. 올해 명문대에 입학한 수민 씨는 3살 터울의 동생 유민이의 과외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내가 또 틀렸어? 아니. 너 진짜 바보 아니야? 몇 번 알려줬는데 아직도 몰라? 아니 이거 모를 수도 있지 왜 그래? 내가 너 같은 바보는 처음 본다 진짜. 나 안 해. 뭔 소리야 빨리 해. 나 안 해. 아 빨리 해. 언니가 너 때렸잖아. 미안해 아프지도 않았잖아. 겁나 아파. 아 빨리 해. 자매 아니랄까봐 말은 툭툭 던지지만 수민 씨는 동생 공부까지 신경 써주는 믿음직한 언니죠. 얘는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동생을 어르고 달래 다시 수업에 집중하던 그때 네. 네 알겠어요. 전달할게요. 뭔데? 전화를 끊는 수민 씨의 표정이 이내 어두워지는데요.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하라는 걸까요? 엄마, 아빠가 오늘 할머니 싱싱인 거 알고 있냐는데? 내가 언제 그런 거 해준 적 있어. 그런데 엄마에게 대답을 들은 수민 씨가 향한 곳은 집안에 있는 또 다른 방. 엄마가 알고 있대요. 선물을 준비했대? 가족의 대화법이 아무리 봐도 조금 독특한 것 같은데요. 아빠가 선물을 준비했냐는데? 어련히 했을까. 아, 못 믿으면 본인 직접 하라고 해. 아니 왜 이렇게 엄마 아빠가 집에 같이 있으신데 이렇게 말을 전달해요? 2년 전부터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지셔서 대화를 안 하세요. 꼭 필요한 말만 저나 동생 통해서 전달하시고요. 다음부턴 직접 준비하래요. 그깟 선물 준비하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딴 식으로 말할 거면 앞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앞으로 딴소리 하기만 해. 그래서 지금 해보겠다는 거야? 뭐야? 나와보라 그래. 나오라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아냐고 전해. 지금까지 늘 해오던 거 그냥 좀 웃으면서 하면 안 되냐고 전해. 웃을 수 있게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부모의 팽팽한 대립. 결국 수민 씨는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만 좀 시키라고 전해. 아 또 시작이야. 그만 좀 하라고. 야 지훈이. 참다 못한 작은 딸이 화를 내며 언성을 높였지만 부모는 멈출 줄을 모르는데요. 할 말 있어서 부른 거 아닌가? 할 말 좀 먼저 하라고 좀 전해. 그렇게 빈정대면 나도 이제 못 참는다고 전해. 못 찾는다고 하나도 안 무섭다고 전해라. 야, 너 왜 안전하고 있어? 빨리 좀 안전하고 뭐해? 전해봐. 빨리 전해. 결국 수민 씨의 인내심도 끝내 바닥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너한테 그러는 거 아닌데 왜 그래? 알면서. 지금 앞에 두고 나한테 짜증 전달하고 있잖아. 야 갑자기 잘하다가 왜 그래? 너도 엄마 닮아가냐? 아니 이럴 거면 둘이 왜 같이 살아? 그냥 차라리 이혼을 해. 이혼을 지금 피 말리지 말고. 서로에게 대화는 물론 눈길조차 주지 않는 부모와 그런 부모에게 참다 못해 이혼을 요구하는 딸. 도대체 이 가족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평일 아침. 그저 평온해 보이기만 하는 수민 씨네 집. 하지만 집안의 평화를 깨는 신호탄이 있습니다. 출근 안 해줬어 아직? 수민아 오늘 할머니 영양제 사서 보내는 거 잊지 말라고 그래라. 오늘 할머니 영양제 사서 보내야 한다는데
생일 선물 사서 보낸 게 언젠데. 잘난 아드님이 챙겨서 보내라고 해. 아빠가 직접 보내래. 잊지 말라고 해라. 뭐가 그렇게 잘난 시댁 식구라고 못 챙겨 안달이야. 듣자 하니까. 나 그따구로밖에 못해? 아빠 빨리 출근해. 늘 뾰족하게 날 서 있는 부모의 대화. 내가 정말. 아빠 내가 이따 약국 가서 할머니한테 정 며느리라고 안 보는 빨리 거야. 출근해. 불쌍해. 아, 아주 쉬어줄래요. 안녕하세요 아빠. 시어머니는 내가 날 챙기면서 살았거든. 아들이 무늬만 아들이 뭐. 아, 참. 엄마. 엄마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침부터. 아, 정말. 하루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 다녀와 엄마. 알았어. 가족이 모두 외출한 수민 씨네 집. 아침부터 작은 폭풍이 지나갔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로운 풍경인데요. 오늘은 집안일 좀 하려고 집에 있는 거예요. 평소 때도 이렇게 집안일 많이 하세요? 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도와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집안일까지 신경 쓰는 착한 딸 수민 씨. 특히 얼마 전부터는 빼놓지 않고 챙기는 한 가지가 더 있답니다. 아빠가 빨래를 잘 안 내놓으시나 봐요? 사정이 있어서 아빠 빨래는 직접 하시는데 밀려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 안 계실 땐 제가 세탁기에 돌리는 편이에요. 식구끼리 빨래 돌리는 것조차 몰래 해야만 하는 상황. 도대체 이 가족에겐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요? 어디 가세요? 할머니 약사로 약국 가고 있어요. 제가 부모님 때문에 챙겨야 될 게 좀 많거든요. 힘드시겠어요? 약간 그렇긴 한데 부모님이 덜 싸울 수만 있다면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또래보다 일찍 철든 것 같은 수민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민이가 왔네. 네, 저희 할머니 늦으시던 영양제 주세요. 할머니는 잘 계셔? 네, 아주 건강하세요. 할머니 이렇게 예쁜 손녀가 있어 좋으시겠다. 부모의 역할을 자주 대신하다 보니 동네에서도 소문난 효녀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수민 씨가 할머니에게 보낼 선물에 마음마저 담던 그때 수민아. 엄마 왔어? 뭐해? 오늘 아빠가 아침에 할머니한테 영양제 보내라 했던 걸 편지 쓰고 있었어. 결국은 너가 하는구나. 아, 그리고 아빠한테 연락해서 생활비 언제 보낼 거냐고 물어봐라. 수민 씨는 엄마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아빠에게 연락하는데요. 내일 보내준대. 아, 속 터져. 이 인간 도대체 제 날짜에 보낸 적이 없어요. 통장에선 돈이 귀신같이 빠져나가는데. 생활비를 타서 쓰시나 봐요. 아니요. 각자 벌어서 각자 쓰죠. 한 2년 전부터는 밥도 따로 먹고 빨래도 따로 하고 돈도 뭐 알아서 벌어서 자기가 쓸 거 쓰면서 생활은 하는데 아무래도 애들한테 들어가는 거나 아파트 관리비 그런 공과금은 반반씩 내요. 아이고 수고가 많다 우리 딸. 아무래도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함께하지 않는다는 부부. 그들은 왜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됐을까요? 그날 저녁. 엄마를 도와 저녁 준비를 하는 수민 씨. 손끝이 야무진 걸 보니 평소에도 많이 해본 솜씨입니다. 안녕하십니다. 왔어? 손 씻고 와. 밥 먹자. 엄마는 고등학생인 막내딸의 건강을 먼저 챙깁니다. 나 야채 싫어해. 같이 먹어. 빨리 먹어. 나 진짜 싫어. 그래 튼튼해진다. 나도 엄마. 왜? 나도 어렸을 때 야채 안 먹었는데 지금 잘 먹잖아. 그러면 다 입맛 바뀌어. 하긴 솔직히 말하면 엄마는 그래. 수민 씨는 부모의 메신저 역할뿐만 아니라 가족의 윤활제 역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왔어? 밥좀 먹니? 저녁은요? 퇴근한 남편을 본 지연 씨는 하던 식사를 멈추고 자리를 떠나버리는데요. 아빠 앉아있어. 내가 해줄게. 형준 씨 역시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사온 음식으로 식사 준비를 합니다. 밥 불어가지고 되겠어? 아빠 불고기도 같이 먹어. 야, 이거 손댔다가 니네 엄마 또 난리 나고 돌아오르냐? 됐어, 니들이나 많이 먹어. 엄마 없으니까 빨리 먹어. 좀 먹어볼까? 야, 이거 내가 손댔다가 또 니네 엄마 이것도 싹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아니야, 저번처럼? 조금만 먹으면 되지 않을까? 우리도 조금만 먹자. 아빠 진짜 그러고 싶어? 치즈래. 아, 저 발버르장머리 하고는 진짜. 아빠 빨리 밥 먹어. 내가 시간 칠게. 무조건 짜증만 내는 동생과 달리 수민 씨는 집안의 중재자 역할까지 자처하는데요. 유민아, 너 밥 안 먹을 거야? 짜증나서 밥맛 다 떨어졌어. 이따 배고프면 말해. 간식 챙겨줄게. 됐고 저럴 거면 둘이 같이 살지 말라 그래. 아 짜증나. 귀신해. 너 엄마 아빠 갈라진다고 하면 네가 제일 난리칠 거잖아. 아 짜증나. 언니도 나가. 나가라고. 배고프면 말해. 아 짜증나. 그저 속상한 마음을 알아줬으면 했는데 오히려 야단만 하는 언니가 동생은 서운합니다. 며칠 후 아침부터 엄마 지연 씨가 찾은 곳은 번화가의 한 뷰티샵. 이곳엔 무슨 일 때문에 온 걸까요? 아 어디 전화드릴 때 민지야. 여기 앉으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친구가 감출을 해가지고 연락하게 됐어요. 감사해요.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지연 씨. 꼼꼼하고 친절한 탓에 매달 기존 고객들의 소개로 신규 고객까지 늘고 있다는데요. 사장님 같은 골드미스는 한 100세까지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이에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약관 같은 게 조금 바뀌는 게 있나요? 결혼이요? 네. 결혼은 뭐 하시려고? 응? 결혼은 뭐 하러 하시려고요? 결혼 그거 몰라서 하는 거지 알면 안 해요. 왜요? 친구들 중에도 잘 사는 친구들 많던데. 그거 예. 남들한테는 행복한 척 하는 거예요. 진짜요? 누가 뭐 나 불행하다고 광고하겠어요? 솔직히 내가 정말 친동생 같아서 하는 말인데 결혼 그거 진짜 못할 짓이에요. 우리 그럼 슬픈 얘기 하지 말고 자 여기 연금보험 신청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 사인하면 되죠? 네. 지연 씨가 결혼에 대해 이토록 부정적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지연 씨는 남편과 같은 공기업에 다녔습니다. 야, 이 웬수야! 내가 보증 쓰면 집구석 망한다고 했어, 안 했어? 아이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 나도 몰랐지. 2억이나 되는 돈을 다 어떻게 할 거야? 자기야,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이번에 명퇴 신청하면 퇴직금 2배로 준다는데. 그래서 자기가 퇴직해서 빚 갚겠다고? 아이 나는 명색이 가장인데 내가 벌써 퇴직을 어떻게 해? 그러면? 지연아, 네가 정말 이번 딱 한 번만 나 좀 살려줘라. 어? 이 웬수야, 이 웬수야! 내가 진짜 못 살아! 시동생의 빚 보증을 선 사람은 남편인데 형준 씨는 책임은커녕 아내에게 퇴직을 강요했습니다. 계산이야, 그게 계산이야? 회사에서 능력 인정받는 건 제가 더 인정을 받았었고 남편은 근데 자기가 남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가장이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저한테 그만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또 사실 여자가 정년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승진이 끝까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현명하다고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동안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쌓아왔던 여러 가지들, 노력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돼버린 게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보험 설계사는 지연 씨의 인생 2막. 다시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하지만 늘 바쁘고 고단합니다. 사람들을 아무래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만나서 계약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하다 보면 밥도 못 먹고 밤이나 돼서 집에 들어가죠. 그날 저녁 엄마 왔다. 엄마 왔어? 배고파 죽겠어. 전에 안 먹고 왔어? 먹을 시간도 없어. 엄마 밥 먹고 오는 줄 알고 아까 유민이랑 남은 거 다 먹었는데? 지금이라도 할까? 언제 해서 먹어? 배고파? 그럼 내가 라면 맛있게 끓여줄게. 진짜? 오랜만에 라면이나 먹을까? 응. 그래. 수민 씨는 배고픈 엄마를 위해 선뜻 저녁 준비를 하는데요. 엄마 다 씻었어? 나와. 맛있겠는데? 땡큐 땡큐. 안 뜨거워? 늦게 끝나면 밥을 사 먹어. 야, 밥값 쩔면네. 이렇게 집에 오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네. 여보세요. 아빠. 지금 온다고? 일단 전화긴 할게. 누가 방귀나고 공사까지 해? 왜? 그게 아빠 후배들이랑 온다고 술상 차리래. 이게 미쳤나? 데리고 오면 죽을 줄 알라 그래. 10분이면 온다는데. 정말 인간이 아주 일생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야 수민아, 너가 좀 도와줘. 찌개를 좀 끓여야 될 것 같은데? 말은 안 된다고 했지만 엄마의 몸은 이미 자동 반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릇 하나만 내봐. 불고기 담을까? 손님 상은 근사하게 준비했으면서 정작 엄마는 불어터진 라면으로 허기를 채웁니다.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마냥 순식간에 차려진 술상. 괜찮아 좋아. 곧이어 형준 씨도 도착했는데요. 아이고 형수님.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엄마, 계속 무슨 우리가 모르는 사이야? 사장님 잘 지냈어? 아니 차장님이 무슨. 우리 수민이 많이 컸네. 형준 씨의 직장 후배들은 한때 지연 씨와도 같은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좋다. 오랜만에. 아유. 우리 형수님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고마워. 이 사람이 다 잘하는데, 응? 음식까지. 아내 칭찬에 이어 다정한 스킨십까지. 부부는 전혀 예상할 수 없던 모습을 보였는데요. 있잖아 그 우리 회사에서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두 분의 그 러브 스토리. 난 너무 부러워. 김대리 말 취했다. 아유 왜 그러고 다 아는데. 형준 씨 부부가 전설 같은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이었다니 그 사연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23년 전 부부는 공기업 신입사원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술이 달다. 자, 우리 이제 취직도 했으니까 열심히 해서 승진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야야, 여기서 뭘 또 더 열심히 해. 여기서는 사고만 하치면 잘릴 일이 없어요. 설렁설렁 하자고. 설렁설렁. 야, 영석이 너 집 좀 사나 보다. 어? 나는 회사 취미로 다닌다. 뭐 이런 거냐? 어떻게 알았냐? 티났냐? 아유 자자. 영석 씨, 형준 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술이나 합시다. 갑시다. 퇴근 후에도 입사 동기였던 영석 씨와 자주 어울렸던 두 사람.
아 내일 출근만 아니면 2차 가면 딱인데. 2차. 내일 출근이야? 어떻게 가요? 나 여기서 택시 타고 어떻게 가? 우리도 뭐 그렇게 가. 조심히 들어가요, 먼저 영석 씨. 간다. 나 택시 타고 간다. 네. 지연 씨도 택시 잡아줄까? 무슨 소리예요? 취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멀쩡한데요? 아껴요, 잘 살죠. 오, 보기와는 다르네. 제가 보기에 어떤데요? 아니 보기에는 뭐. 아 궁금하면 내일 나랑 같이 밥 먹으면 그때 알려줄게. 부유했던 영석 씨와 달리 비슷한 처지였던 두 사람은 금세 마음을 털어놓는 사이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형편이 좀 비슷했어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과외로 어렵게 공부하면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둘 다 다행인 게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들어가게 됐고, 사실 저희는 직장 들어가자마자부터 바로 본가에 돈을 보냈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음 달 반값 정도 걱정 안 할 상황이었어서 그냥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서로 알기 때문에 점점 친해지고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부의 결혼 과정은 절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연아, 나 많이 생각해 봤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결혼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남들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중요하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영석 씨랑 이혼한 거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자기랑 다시 결혼해? 그것도 같은 직장에서. 아, 다들 실컷 떠들라 그래. 남들 얘기 석 달이면 끝나. 그리고 사람들 수근거리는 거? 나 아무 상관없어. 실은 지연 씨는 형준 씨와 결혼하기 전 입사 동기였던 영석 씨와 먼저 결혼했고 6개월 만에 이혼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알면서. 내가 미안해서 나는 못하겠어. 처음에 입사 동기인 영석이랑 셋이 어울려 다닐 때 그때부터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영석이랑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났을까? 이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못 견뎌했던 것 같아요. 영석이 어머니가 영석이에 대한 집착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를 한다고 다시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좋아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워낙 실수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남 앞에 보여지는 게 완벽하길 좀 바라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거부를 했는데 워낙 적극적으로 저를 붙잡아줬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기대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교수님, 늦은 시간에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니야. 야, 무슨 소리야? 네 집이라 생각하고 언제든지 또 와. 이 사람 그런 거 다 이해해. 그럼 정말. 사람 집을 그렇지 또 와. 알겠지? 네. 그동안 집에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부부. 적어도 남들 앞에서만큼은 불행을 들키고 싶지 않나 봅니다. 안녕. 수민아, 저 인간한테 저거 싹 다 치우고 자라고 해라. 계획이 없던 손님 맞이. 그동안 늘 제멋대로인 남편 때문에 지연 씨는 마음고생이 많았답니다. 저 인간 하는 것 좀 봐요. 의논이라고 너만큼도 안 하고 늘 통보만 해. 참,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러니 내가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겠냐고요. 아빠 들어가. 아 내가 많이 넘어갔다. 들어가 아빠. 부모의 갈등을 어떻게든 중재해보려는 수민 씨의 노력.
미안하다 수민아. 아니야. 아빠 그럼 들어간다. 아빠도 그런 딸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가 봅니다. 이제 겨우 20살. 한 번쯤 불평할 법도 한 나이인데 수민 씨는 내색 없이 부모의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지치고 힘들고 언제까지 이러시려나 싶을 때도 있었긴 한데 그래도 부모님이 안 싸우셨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열심히 중재하다 보면은 그때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많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다음 날 모처럼 휴일 아침에 평온함을 즐기려던 수민 씨. 하지만 수민 씨의 느긋함을 방해하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도대체 누가 그녀를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네, 작은 아빠. 네, 어쩐 일이세요? 아, 아빠요? 아빠 지금 주무시고 계실걸요? 네, 일단 깨워보긴 할게요. 삼촌의 부탁으로 아빠를 깨우러 가는 수민 씨. 왜? 무슨 있어? 아빠 이제 깨워야 되지 않아? 아우, 내도 조용하니 좋다요. 평화롭잖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친구 만나고 올게. 알았어. 그런데 아빠를 깨우려던 수민 씨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데요.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일까요? 삼촌, 무슨 일이세요? 올라오시지 아니야. 그러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저기 부탁 좀 하나만 하자. 뭔데요? 이거 아빠한테 좀 전해줄 수 있겠니? 이게 뭔데요? 아빠한테 들으면 알아. 근데 엄마 모르게 좀 전해줘. 엄마 모르게요? 부탁 좀 하자. 삼촌이 좀 급해서 그래. 그러면 네. 꼭 좀 전해줘. 갈게. 다음에 보자. 들어가세요. 부모가 갈등을 겪는 이유 중엔 삼촌의 돈 문제가 컸다는 걸 알기에 수민 씨는 삼촌의 부탁이 신경 쓰이는데요. 아빠에게 전해달란 삼촌의 비밀스러운 부탁. 과연 수민 씨는 엄마 몰래 이 서류를 아빠에게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아빠 일어나. 응. 작은 아빠가 전해줄래. 계속 전화 왔다는데 작은 아빠가? 그거 뭐야? 성준이가 나한테 걸렸어? 아빠 전화 안 받는다고 해서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그때 부녀의 수상한 회동을 의심한 엄마의 급습. 그건 뭐야? 내놔. 에. 아이씨. 또냐? 지연 씨는 동생의 빚보증으로 이미 큰일을 겪었으면서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남편이 한심하기만 합니다. 뭐야 아빠? 진짜 못 말려. 형인데, 야 이거를 수민이한테 주면 어떡하냐 엄마. 나한테 직접 줬어야지. 이번에 또 애 엄마까지 알게 돼서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 형준 씨는 피치 못할 사정을 동생에게 설명해야만 했는데요. 더위가 유독 기승을 부리던 그날 오후. 엄마, 더운 거 같아. 더워? 잠깐만. 아이씨, 왜 이래. 수민아, 아빠한테 이것 좀 고쳐보라고 그래. 고장난 선풍기를 고쳐달란 엄마의 주문. 수민 씨는 바로 아빠에게 달려가는데요. 아빠, 수민아. 엄마가 선풍기 좀 고쳐달래요. 선풍기? 응. 에어컨 켜라고 해. 아빠도 알잖아. 엄마 전기세 아낀다고 에어컨 안 트는 거. 그깟 전기세 얼마나 한다고. 아빠 기계 못 만지는 거 알잖아. 어차피 아빠가 못 고쳐. AS 맡기라고 해. 엄마, 아빠가 기계 잘 모른다고 AS 맡기래. 이 인간은 도대체 돈 쓸 궁리밖에 안 해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진짜. 도대체 저거 어디다 써먹지 진짜. 아, 엄마. 너가 어떻게 해 이거를. 엄마도 못하는데. 안 뜯기는데. 드라이버 필요한가? 일단은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부모의 싸움을 예측할 수 있는 수민 씨.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씁니다. 내가 한번 볼게. 아빠. 응. 잘 모르겠어. 안 들어가냐. 야, 이거 오래돼서 안 되는 것 같다. 여기다 버려야 되겠다. 그럼 그렇지. 뭐 하나 쓸모가 없어요. 도대체. 아휴, 남자 구시로 제대로 하기로 하나. 뭐? 지금 뭐라 그랬어? 애들 앞에서 말 조심해. 무슨 말을 조심해. 사실인데. 그만 좀 해. 빡치게 또 시작이야? 진짜 구질구질하다. 뭐? 구질구질해? 구질구질 맞잖아. 아유! 작은 딸의 막말에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고만 아빠. 아빠 이제 손찌검까지 할게. 진짜 아빠는 바닥이야. 네가 애들 앞에서 나 무시하니까 애들이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무시 당할 만하니까 무시 당하는 거 아니야. 애들 교육 좀 신경 써. 네가 실수한 거야. 어? 내가 말할게. 내가 혼낼게. 너가 아빠. 쥐 아빠 닮아서 그런 거. 엄마. 야, 고상한 척하지 말고. 어? 아유, 진짜 내가. 당신이 뭐라 할게. 저런 인간하고 사는 내가 미친년이지. 부모의 갈등으로 아직 어린 동생이 받는 상처가 늘 마음이 쓰이는 수민 씨. 놀랐지? 괜찮아? 유민아. 짜증나. 차라리 저럴 거면 이혼을 하라 그래. 왜 저렇게 살아? 너 진짜 엄마 아빠 이혼했으면 좋겠어? 이혼하면 누구랑 살 건데? 몰라. 지금부터 생각해봐. 네 소원대로 해달라고 할 테니까.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버텨왔지만 오늘만큼은 수민 씨도 몹시 지칩니다. 그날 저녁, 수민 씨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절친 수영 씨를 만났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잘 지냈지. 요즘 뭐해? 나 요즘 여행 좀 간다. 어디? 유럽. 한 달 동안 갔다 올게. 프랑스, 체코, 에펠탑도 보고. 누구랑 왔는데? 친구들 여러 명이서. 좋겠다. 야, 너도 가면 되지. 선뜻 대답 못하는 수민 씨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수영 씨. 요즘에 부모님 두 분 대화 안 하시니? 야, 우리 부모님도 그래. 야, 툭하면 싸우고 욕하고 다 그렇지 뭐. 야, 부모님 사이 일은 부모님 두 분이 알아서 하라 하시고 너는 연애 좀 해, 제발. 20살이잖아. 청춘을 좀 즐기자. 나 결혼 절대 안 할 거야. 야, 소화 좀 하지 마. 야, 연애를 해서 결혼 안 했어? 결혼 안 할 건데 연애를 왜 해? 야,
남자친구 얼마나 좋아. 힘들 때 위로 돼주고 힘이 돼주고 사랑도 주고 얼마나 좋아. 전화 많이 하세요. 난 안 해. 청춘 썩혀? 썩으라 해. 한창 이성의 호기심 많을 20살. 그녀의 마음을 이토록 얼어붙게 만든 장본인이 부모라는 걸 과연 그들도 알까요? 어렸을 때는 행복하고 화목하고 안 싸우는 부모님 이런 건 드라마나 영화에만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간혹 가다가 친구들한테 그런 말 들으면 다 그런 게 아니었구나. 우리 부모님이 사이가 많이 안 좋으신 거구나. 전 솔직히 부모님 보면서 결혼 생각 진짜 하나도 안 들어요. 두 분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셨을 텐데 지금 보면 진짜 모르겠어요. 며칠 후 다시 만난 지연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내 몰래 기어코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형준 씨. 애들 아빠 왔다. 어딜 들어가?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내가 그때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이번엔 진짜 당신한테 피 안 가. 무슨 피해를 안 줘? 이미 충분히 줬거든? 진짜 피 안 준다고! 야! 나 대출 보증 이런 거 경기 일으키는 거 알아 몰라? 성준이네 전세금 올려줘야 한다잖아. 그럼 길바닥에 나 앉아? 형편껏 살으라 그래 형편껏! 형제끼리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 충분히 해줬어. 얼만큼 더 해줄래? 영치도 없는 그 인간들 언제까지 도와줄 거냐고! 성준이가 대학 포기해줘서 내가 서울로 대학 올 수 있게 됐고, 그나마 이렇게라도 사는 거야. 사람이 받았으면 갚을 줄도 알아야 하잖아. 그 고리적 얘기 언제까지 할 건데? 그리고 말은 바로 하자. 대학 안 간 게 아니라 공부 못해서 못 간 거잖아. 당신 진짜 구제불능이야. 인간 말종이라고. 인간 말죠? 그러는 너는? 그만 못해? 야, 니네 식구들 똑같아. 내가 그 좋은 회사까지 그만두면서 그렇게 니네 지지작거리 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어떻게 또 돈 부탁을 할 수가 있어? 말 함부로 하지 마. 뭘 함부로 해? 어? 너가 한 행동이랑 니네 식구가 나한테 한 것 좀 생각 좀 해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네가 왜 이혼당했는지 내가 알겠다.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까발린 남편을 향한 분노. 미친! 잠깐만, 이건 또 뭔 소리야? 고상한 척은 다 하더니 콩가루 집안이었어? 대체 왜들 그래?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아주 풍지박상 나는구나. 행복하냐 이제? 만족해? 자,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말만큼은 내뱉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되네요. 아이들이 평생 몰랐으면 했는데. 근데 자꾸 이렇게 무시하는 거를 정말 그동안 꾹꾹 누르면서 참고 살아왔지만 식구들까지 무시하는 말을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확 치밀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야 어디 갈 만한 데 있어?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간 수민 씨네. 수민아, 저기 아빠 저 노래방 가볼 테니까 여기 사우나 가봐. 찾으면 바로 전화. 어디에 있는지 연락조차 닿지 않는 아이. 늦은 밤 행여 나쁜 일이라도 생길까 가족의 마음은 있어?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없어? 저기? 지금 어디에 가는 거야? 아까 유민이가 나가고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지금 새벽 2시인데 전화도 안 받고 걱정해서 지금 갈 만한 곳 다 가보고 있는 중이에요.
유민이 찾았어. 어? 어디 있는데? 혹시 몰라서 유민이 중학교 때 친구 소정이한테 전화해봤는데 같이 있다고 문자 왔어. 소정이네 집 알아? 일단 소정이가 공원으로 데리고 나오는데. 함께 있던 친구가 데리고 오겠다고 했지만 눈앞에서 확인하는 순간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가족. 여기로 오는 거 맞지? 중간에 딴 데로 새지 않겠지? 소정이가 여기를 데리고 온다고 했어. 그래? 오매불망 기다리던 딸을 유민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맞지? 아빠였습니다. 유민아! 가족이 기다리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유민이. 유민! 이 시간까지 뭐 하는 거야? 엄마 죽는 거 보고 싶어? 고마워. 나 아니었으면 못 찾았을 거야. 안 그래도 엄마한테 전화 알려줘놨어. 너 늦었으니까 빨리 들어가 봐. 왜 불러? 들어가. 고맙다. 빨리 들어가자. 자. 와. 어른스러운 친구 덕분에 유민이의 가출은 다행히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가족. 먼저 침묵을 깬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들 있으면 지금 다 해봐. 아니, 왜 서로 죽도록 미워하면서 이혼은 안 해? 했으면 좋겠어? 했으면 좋겠어. 옛날에는 무서웠는데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니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살아봐. 그럼 우리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엄마 나 이해 못해. 아니 안 돼. 그리고 나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봐. 당신 때문에 이렇잖아. 수민이가 당신 때문에 결혼하기 싫대. 엄마 그만 좀 해. 내가 왜 이러는지 진짜 모르겠어? 엄마 부끄럽지도 않아? 가족끼리인데 뭐가 부끄러워? 엄만 그게 문제야. 부끄러운 걸 모른다는 거. 좋은데 살게 해주고 좋은 옷 입혀주면 다 그게 좋은 부모인 줄 알아? 니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살아. 나 부족한 거 많아. 엄마 아빠 사랑, 화목함. 우리 집엔 그런 거 없잖아. 사랑? 그딴 게 밥 먹여주냐? 밥은 안 먹여줘도 사람이 이렇게까지 불행하진 않아. 누군 네 아빠랑 이렇게 살고 싶은 줄 알아? 계속 이렇게 살 거면 이혼도 방법이라 생각해. 이혼이 꼭 오답은 아니잖아. 너희 결혼할 때 괜찮을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참고 사는 거라고. 나도 이렇게 사는 거 진짜 지긋지긋해. 너희들이 이거 하나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참고 살아온 건 다 너희들을 위해서야. 아니 아빠 핑계 대지 마. 그게 진짜 우리를 위해서인 것 같아? 엄마 솔직해져봐. 그게 진짜 우리를 위해서야? 나 진짜 모르겠다. 처음으로 쏟아낸 수민 씨의 진심. 솔직들해져봐. 아이들의 거침없는 속내에 부모의 마음은 그저 참담하기만 한데요. 과연 아이들의 솔직한 고백은 부모가 애써 외면하고 싶던 진실을 마주하게 했을까요? 수민이가 얘기했던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 때문에 이혼 못한다고 했던 건 정말 핑계고요. 처음 이혼을 했을 때도 사람들의 시선도 그랬고 제 스스로도 실패했다는 그 감정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반대를 이기고 시작했던 그 두 번째 결혼이 또 실패했다는 그런 소리는 정말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아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 했던 제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후회할 거라고, 이 결혼을 하게 되면 너 후회할 거라고
그렇게 말렸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옳았고 제가 틀렸다는 걸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그로부터 며칠 후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한테 바로 연락해. 알았어. 유미도 대답해야지. 일로 와봐. 아 싫어 오글거려. 와봐. 빨리 와.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부족했다.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전하는 형준 씨. 그래. 어디 가신? 저희가 이렇게 지내는 게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걸 안 이상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당분간 좀 떨어져 있으면서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엔 정답도 없지만 오답도 없습니다. 함께 살며 평화를 가장한 전쟁을 매일 치르는 것보다 떨어져 살더라도 조금 덜 미워할 수 있다면 그 역시 행복을 찾는 방법이 아닐까요?